들고 있던 꽃다발까지 내팽개친 채 차를 타고 휙 가버렸고 저는 혹시나 하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봤어요. 집 앞에는 다행히 그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죠. 그래서 집에 분명히 그가 있다 생각하고 살며시 문을 열어봤는데 집안은 깜깜했습니다. 불도 안 켠 채 집안이 아주 어두웠죠. 저는 조심스레 그 남자를 불러봤어요.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 사람을 불러봤죠. 그때였어요. 어둡고 조용했던 집안 거실에서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 끌어당겼고 급기야 저는 당기는 그 힘에 짓누르듯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았답니다. 그 뒤 정신을 잃었어요.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머리가 띵했지만 한편으론 빨리 김만수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겠다 생각했어요.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시간은 많이 흐른 상태였고 제가 글쎄 그 사람 집 방 안에서 편하게 잠을 잤던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. 그런데 어디선가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. 방문을 살짝 열어 주방 쪽을 쳐다보니 김만수 그 사람이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하고 있었답니다. 저는 이게 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겠고 저 남자에게 이 모든 상황을 대체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면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. 하지만 말이야 쉽지. 솔직하게 내가 검은 정장을 입은 그 사람들에게 사주를 받아 의도적으로 그쪽을 꼬신 거라고 말을 해야 한다니. 아무리 생각해도 이 또한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답니다. 우선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고 빌어야겠다 생각했어요. 그거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전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 사람 이름을 살며시 부르니 콧노래를 하며 요리를 하던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180도 바뀐 모습과 표정으로 제게 일어났냐고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전 얼떨결에 대답하듯 일어났다고 하며 용기 내어 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. 어제 우리 집 근처 길목에서 봤던 그 일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.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그 얘긴 듣기 싫다는 식으로 어서 빨리 식탁에 앉으라고 하더군요. 자기가 맛있게 아침상을 차려놨다고 말이죠. 저는 그래서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아침을 먹고 말았어요.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를 그런 아침밥이었죠. 그런 뒤 저는 그 사람에게 다시 어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든 들을 필요가 없다며 자기는 어제 저녁이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다고 하지 않겠어요?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에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. 마치 거실 바닥에 잠시 머리를 부딪혀 쇼크를 받은 기분이었으니까요. 김만수 그 사람은 제게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상대는 60평생 난생 처음이라며 그 궁합도 너무 잘 맞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라면서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상관없으니 그대로 결혼을 진행시키자고 하지 뭐예요. 그 말을 들으니 뭔지 모르게 앞이 깜깜했어요. 아니 대체 내가 어제 저 남자랑 뭘 어떻게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결혼까진 생각도 못했거든요. 그냥 저 사람을 꼬시는 걸로 끝내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에게 빚 탕감받으려고 한 게 다인데 아니 결혼까지 이대로 진행을 해야 한다니. 아무튼 전 어찌 보면 다행인 건지도 모를 이런 상황에 우선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. 문 밖으로 나서니 곧장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 중 한 명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전 마침 전화 잘했다며 나보고 김만수 저 사람에게서 5억을 뜯어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나보고 대뜸 결혼까지 하자고 한다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으니 그걸 왜 자기네한테 묻냐며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아줌마 마음이고 자기네한테는 약속대로 5억을 뜯어내서 갖고 오라고 했죠. 그래야 내가 저들에게 진 빚들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. 하지만 전 남편이 있는 몸이었답니다. 남편은 비록 도박한다고
집 나간 지 수년째이지만 어쨌든 전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죠. 전 대체 이 모든 상황들을 누구와 제대로 상의해야 하는지 너무나 난감했어요.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. 바로 김만숙, 그 남자였죠. 저보고 갑자기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겠어요? 아니 난데없이 뼈다귀 해장국을 먹자니. 아무튼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 뼈다귀 해장국에 소주를 마시게 되었답니다. 술이 약해서 그런지 몇 잔 마시다 취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아니 글쎄 또 그 사람네 집 안방이지 않겠어요? 대체 뼈다귀 해장국 먹다가 소주를 얼마나 마신 건지 머리가 너무나 탱했죠. 김만수 이 남자는 콩나물국을 끓여놨다며 어서 먹자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자상하게 콩나물국까지 끓여주는 이 남자. 뭔지 모르게 이 사람이 너무나 달리 보이고 자상하게 느껴졌어요. 솔직히 도박한다고 집 나간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했죠. 게다가 2월 된 로또 1등까지 당첨됐다고 하니 재산도 많으리라 생각했죠. 그런데 사실 한 가지 의문인 게 아니 돈도 많으면서 그 돈에 비해 왜 이렇게 초라한 집에 사나 의문이 살짝 들었죠. 하지만 뭐 나중에 집은 차차 다시 장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.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저는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오로지 저 사람에게서 5억을 뜯어내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뜯어내야 하는지 너무나 막막했지만 무작정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5억이 필요하다고 말하니 아니 글쎄 이 남자가 군말 없이 5억을 떡하니 주지 않겠어요? 아무래도 제가 이제는 자기 와이프가 됐으니 저를 완전히 믿는 듯 보였답니다. 그렇게 하여 그 5억을 받고 그날 바로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에게 찾아가 그 돈을 건넸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. 이제 내 빚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거 맞지 않냐고 물으니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면서 미션을 성공했으니 내가 가진 빚도 모조리 탕감받은과 동시에 앞으로 날 찾아와서 괴롭히는 일도 없다고 하지 뭐예요.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안심이 됐어요. 하지만 한편으로 왠지 모르게 돈 5억을 뜯어낸 김만수 그 사람에게 너무나 미안했죠. 그 5억은 제가 갚을 수 없지만서도 어차피 이제는 제 남편이 됐으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 남자에게 잘해야겠다 결심했답니다. 아무튼 얼떨결에 김만수 이 남자에게 시집간 그날부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. 설거지, 일이나 다니던 제가 뒤늦은 나이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.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궁합은 또 어찌나 잘 맞던지 앞서 말했듯 그 궁합도 너무 잘 맞는 거 있죠? 아무튼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하루는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반찬거리나 사러 시장을 가는 길에 글쎄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들이 보이지 않겠어요? 아무리 빚은 탕감받았고 이제 절 괴롭히지도 않겠다고 했지만 왠지 저 무리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무리들이 골목 어딘가를 보고 일제히 인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것들이 누구에게 인사를 하나 슬쩍 쳐다보니 아니 글쎄 제 남편이 된 김만수 그 사람을 보고 허리 숙여 90도 인사를 하더라고요. 너무나 어리둥절해서 이게 뭔 상황인가 하고 좀 더 지켜보니 글쎄 그 무리들 중 한 명이 제 남편인 김만수 그 사람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라이터 담뱃불까지 붙여주는가 하면 그리고 그 무리들 중 제일 형님으로 보이는 검은 정장 무리 한 사람에게 제 남편이 어깨를 톡톡 쳐주더라고요. 아니 대체 이게 다 뭔지 너무나 황당하고 이상했어요. 시장이고 뭐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죠. 이게 다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말이죠. 그러자 문득 제 기억을 스치는 일들이 생각났어요. 우리 집 길목에서 마주친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던 분노에 찬 그날 검은 정장을 입은 무리들이 돌아가던 중 그중 한 명이 이상하게 김만수 이 남자에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. 그건 그냥 실수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라 버릇에서 나온 거라 여겨졌답니다.
그리고 그날 그의 집에 찾아가 기절을 했다고 했는데 비록 그 상황에 눈은 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지만 주위에 김만수 그 남자를 보고 형님 하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들이 어렴풋이 되살아났어요. 아니 이게 다 뭐지? 그럼 김만수 저 사람이 그쪽 사람이고 이 모든 걸 꾸민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.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던 그때 남편이 된 김만수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. 저보고 급하다면서 어서 빨리 안방으로 가자고 하는 그의 말에 저는 그 사람을 뿌리치며 당신 진짜 이름이 뭐냐며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체 저보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지 뭐예요. 그래서 오늘 아까 시장 가는 길에 다 봤다며 그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왜 당신 보고 인사를 하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은 흠칫 놀라며 그걸 봤었냐고 하면서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고 하지 뭐예요. 그래서 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그때부터 전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답니다. 글쎄 김만수 이 사람은 오래도록 그쪽에 몸담다가 손 씻은 사람이었어요. 그러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이 이 남자에게 예를 갖추듯 인사를 했던 거였죠. 제가 일하는 식당에 갔다가 설거지 일을 하는 저를 우연히 본 후 첫눈에 반했었다고 하지 뭐예요. 그러다가 매번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에게 시달리는 저를 보고서 저를 돕고 싶기도 했고 저와 뒤늦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대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모두가 김만수 이 사람이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과 함께 계획했던 일들이었죠. 한마디로 내가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과 계획하여 이 남자를 꼬셨던 게 아니라 저는 그들의 꼬임에 넘어갔던 거였어요. 전 너무나 황당했지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뒤이어 물었죠. 그럼 로또 1등 당첨은 사실이냐고 물으니 그것도 거짓이며 돈 5억을 줬던 것도 사실 자기 돈이 아니라 어차피 검은 정장 물이 그쪽 돈이었다고 말하지 뭐예요. 세상에나 너무나 황당 그 자체였지만 저는 이 사실들을 그냥 묻으며 김만수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답니다. 생각해보면 어차피 절 좋아해서 했던 일이고 지금 전 빚독촉도 안 당하고 설거지 일도 안 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들을 이 사람과 보내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우리는 정말이지 궁합이 너무나 잘 맞으니까 더 이상 보고 잴 것도 없이 저는 이 사람의 아내로서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. 그렇게 하여 우린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. 그럼 전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? 오랜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뭐.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니